인스타그램 속에 화려한 갓생을 쫓느라 정작 당신의 내공은 텅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도 진짜 승부사들은 침묵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빠르고 시끄럽게 살라고 강요하지만 은둔의 왕이라 불렸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그는 홀로 깨어 세상을 응시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한 경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던진 전략가로서의 처절한 승부수였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5가지 습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위로 대신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보여주기식 루틴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지키고 키우는 찐부자들의 생존 법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이 되어 경제적 자유를 거머쥐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단 일주일 만에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기계발서와 유튜브 영상 속에서 희망 고문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변화는 그런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철저하게 지켰던 삶의 방식,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라클 모닝이라 부르며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그 습관이 과연 진짜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습관은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는 무기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뎌진 멘탈을 깨울 첫 번째 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습관,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드는 새벽의 고요함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피처이고 5분만 더를 외치며 알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침은 늘 전쟁처럼 시작됩니다. 허둥지둥 씻고 나가기 바쁘고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침은 그저 버텨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새벽 5시는 단순한 기상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유일한 시간이자 자신만의 거대한 전략 지도를 그리는 고독한 집무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은 은둔의 경영자라 불릴 만큼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섞여 있으면 남들과 똑같은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남들이 깨어 있을 때 같이 깨어 있고 남들이 떠들 때 같이 떠들어서는 절대로 그들을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강조했던 초격차의 시작입니다. 초격차란 단순히 기술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격차, 통찰의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장 오늘의
주가나 매출을 걱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10년 뒤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만약 지금 반도체 시장이 무너진다면, 만약 소니가 우리를 짓밟는다면 삼성은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을 시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새벽 기상의 진짜 목적은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첫 3일은 정말이지 지옥 같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나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앉은 지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완벽한 정적 속에서 비로소 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 동안 스마트폰 알림과 사람들의 말소리에 파묻혀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불안과 욕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의 호텔 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삼성을 뜯어고칠 구상을 했던 그 시간처럼 저 또한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갓생을 연기하고 있는지,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을 스스로에게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지 마십시오. 대신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즐겨 했다던 멍 때리기, 즉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루를 미리 살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침에 허둥지둥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타인이 주도하는 시간 속에서 노예처럼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미리 설계한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한번 겪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멘탈갑이 되는 비결입니다. 새벽 5시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전율, 그것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내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승리감이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통제감입니다. 이 통제감이야말로 자존감의 원천이며 여러분을 찐부자의 마인드셋으로 이끄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매일의 운동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이 튼튼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자산이다. 그는 소문난 스포츠 광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고 럭비와 골프를 즐겼습니다. 재벌 총수가 왜 하필이면 땀냄새 나고 격렬한 레슬링과 럭비에 심취했을까요?
그것은 스포츠가 비즈니스와 가장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승패가 갈리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한순간의 방심이 패배로 직결되는 긴장감. 그는 몸을 부딪히며 깨달았습니다.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멘탈이 약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약해서 멘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력을 정신력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자신을 탓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끈기가 없을까?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지탱해 줄 육체 에너지가 고갈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지휘관이 체력이 약해 쓰러진다면 그 부대는 전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이며 때로는 진흙탕을 뒹굴어야 하는 장애물 경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존버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존버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연료가 바로 근육에서 나오는 체력입니다. 저도 한때는 운동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운동을 하면 더 피곤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헬스장 등록만 해놓고 기부천사가 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 일주일, 저는 속는 셈 치고 딱 20분만 몸을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집 앞을 가볍게 뛰거나 유튜브를 보며 20분간 홈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안 쓰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고 싶다는 유혹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늘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머릿속에 껴있던 안개가 그친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에너지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는 그 20분 동안은 내 머릿속을 괴롭히던 온갖 잡념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호흡, 나의 근육, 나의 심장 박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건희 회장이 강조했던 몰입의 경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한 가지에 빠지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는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골프 스윙 하나를 교정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경영 수업입니다.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멋진 몸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보너스일 뿐입니다. 진짜 소득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참아내고 마지막 1분을 더 뛰었을 때 근육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마지막 한계를 더 들어 올렸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해냈다. 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작은 승리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한 내공이 됩니다. 이 내공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고객의 무례한 클레임에도, 투자한 주식이 떨어져도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육체의 고통을 통해 인내심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몸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굳은 살이 박인 듯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승부사들이 운동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다면 방바닥에서 팔굽혀펴기라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내 몸에 땀을 내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2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을 하면서 흐르는 땀과 함께 여러분의 몸속에 쌓여있던 패배주의와 나약함을 배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강인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넣으십시오.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뛸 수 있으면 뛰고, 뛸 수 없으면 걸어라. 거들 수 없으면 기어라. 무엇이든 좋으니 끊임없이 움직여라. 정지에 있는 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도 고이면 썩고 돈도 돌지 않으면 경제가 죽듯이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고 마음까지 병듭니다. 새벽 기상과 매일의 운동, 이 두 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확보한 그 고요한 시간에 내 몸을 단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루를 가장 완벽하게 시작하는 승리의 루틴입니다. 남들이 늦잠을 자고 숙취에 시달리며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미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결과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초격차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 뒤에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내일 새벽 알람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동여매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 보이면 그때부터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여정, 그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는 자만이 결국 천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불 속에서 안락한 패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벽을 깨우는 고독한 승부사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줄 세 번째 습관,
기록과 성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머지 3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서 우리는 새벽의 고요함으로 하루를 장악하고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며 승부사의 기질을 다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과 정신을 날카롭게 벼리는 과정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본질을 꿰뚫는 힘, 그것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할 3가지 습관은 단순히 자기개발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CEO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자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키트입니다. 3번째 습관,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비밀스러운 대화, 바로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녀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남아도는 한량들의 취미 생활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것은 기록의 힘을 모르는 하수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부자들, 특히 이건희 회장과 같은 거물들에게 기록은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말수가 적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도 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경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생각과 통찰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머릿속에서 증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메모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지시사항 하나하나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밤을 지새우며 종이 위에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나온 정제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이에 적는 순간 그것은 계획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제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들기 전 딱 10분을 할애해 노트와 펜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었고 회사를 갔고 피곤했다. 이런 초등학생 수준의 일기만 써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일일 결산 보고서다. 나는 지금 나라는 일인 기업의 CEO로서 주주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자 펜 끝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상사에게 깨져서 기분 나빴다가 아니라 왜 깨졌는가?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다음에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정체 모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그 두려움을 적어 보십시오. 적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별것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혹은 내 손을 떠난 문제이니 신경 꺼야겠구나. 이렇게 객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늘 강조했던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일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착한 습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관점에서 감사는 철저한 자산 파악, 즉 리얼리티 체크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내 환경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이미 가진 자원을 극대화하여 승부를 보는 것, 그것이 승부사의 태도입니다. 하루 10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팩트 폭행을 날리십시오. 오늘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너의 시간은 어디로 낭비되었는가? 이 처절한 자기 반성 보고서가 쌓일 때 당신의 내공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깊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의아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먹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미식가로서의 태도, 즉 식사 명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마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훑어보면서 입으로는 기계적으로 밥을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밥맛이 어땠는지, 반찬의 식감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 부르며 효율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관점에서 그것은 최악의 비효율이자 삶의 본질을 놓치는 행위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소문난 미식가였습니다. 단순히 비싼 음식을 좋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재료 본연의 맛, 요리사가 쏟은 정성, 음식의 온도와 질감까지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밥알의 개수까지 따질 정도로 디테일에 집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 먹는 게 그리 중요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의 맛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급변하는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비자의 미묘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식사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TV도 껐습니다. 오로지 식탁 위에는 저와 음식만이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막이 흘러 어색했습니다. 손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시작하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먹던 김치찌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쌀밥이 이렇게 달콤했나 싶었습니다. 오감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맛있게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력 훈련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상에 100% 몰입하는 훈련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다. 일을 할 때는 일만 한다. 놀 때는 논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갓생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늘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머리는 딴 곳을 헤맵니다. 밥을 먹으면서 업무 걱정을 하고 업무를 하면서 저녁 메뉴를 고민합니다.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늘 허기지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또한 식사 명상은 절제력을 키워줍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다 보니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신호,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먹을 때는 뇌가 마비되어 배가 터질 때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식욕이 아니라 가짜 배고픔, 즉 스트레스였습니다. 음식 앞에서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숟가락을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결단력,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손절해야 할 때 손절하는 투자 감각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보의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도 함부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당신은 찐부자가 될 사람입니다. 귀한 음식을 대하듯 당신의 삶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 품격 있는 태도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 어쩌면 현대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디지털 단식,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삼성이라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을 일군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진짜 마약상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술을 지배하는 자들은 기술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이용할 뿐입니다. 스마트폰은 21세기의 아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작은 화면 속에 갇혀 삽니다. 숏폼 영상이 주는 쾌락에 뇌가 절여져서 1분짜리 영상도 길다고 스킵해버리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삶을 훔쳐보며 비교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은둔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를 고립시켰을까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신호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남들의 말, 뉴스, 가십, 이 모든 것은 노이즈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 세상을 바꿀 인사이트는 노이즈가 제거된 침묵 속에서만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딱 1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철저하게 디지털 기기와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스마트폰을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금단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견디고 나자 텅 빈 시간에 진짜 삶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뇌피셜이 아닌 진짜 지식들이 뇌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으로 의미 없는 수다를 떠는 대신 가족과 눈을 맞추고 대화했습니다. 인맥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온라인상의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생각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는 사색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 선언 당시 불량 제품을 만드는 것은 죄악이라며 150억 원어치의 휴대폰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애니콜 화형식이라 불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낡은 관행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도 불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영혼을 갉아먹는 디지털 중독을 불태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끄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뇌는 켜집니다. 창의성이 폭발하고 잊고 있었던 꿈들이 되살아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좀비처럼 걸어다닐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책을 읽고 사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래의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밖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흥미진진한 진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십시오. 기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인지, 기계를 부리는 주인이 되어 세상을 호령할 것인지, 그것은 스마트폰을 끄는 당신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습관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새벽 기상, 매일의 운동, 기록과 성찰, 식사 명상, 그리고 디지털 단식,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대단한 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바로 그 실행의 간극, 초격차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위대한 이유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남들이 주저할 때 목숨을 걸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어제와 똑같이 늦잠을 자고 정크푸드를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든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탓, 부모 탓, 경기 탓을 하며 패배감에 젖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당장 이 중 단 하나라도 시작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각도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1년 뒤, 10년 뒤 그 차이는 좁혀질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혁명입니다. 나약한 나를 죽이고 강인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 몸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인이 되지 못한 자에게 돈은 재앙일 뿐이지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에게 돈은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공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존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강력한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새벽 기상, 매일의 운동, 치열한 기록, 식사 명상, 그리고 디지털 단식. 이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거칠애뿐인 갓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이건희 회장이 몸소 증명해 보인 초격차의 원동력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행하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의 정신력, 그리고 당장 시작하겠다는 결단뿐입니다. 언제까지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 찐부자가 될 차례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넘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단 1mm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5가지 중 당신이 당장 내일부터 목숨 걸고 실천할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 공개적인 다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나태해진 마인드셋을 뒤흔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십시오. 감정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